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생긴 삼면체를 뜯어냈대요. 그래서 뜯어낸 요놈의 모서리 합을 L1, 건널비를 S1, 모서리 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할 때 이 각각의 형태를 뺐을 때의 값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걸 구해달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세부막 다 정리하면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은 지금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빼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L1하고 L2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뺀 거를 한번 바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L1은 요놈의 모서리 합에서 요놈의 모서리 합을 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있는 이거하고 이거는 여기서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빠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원래라면은 직육면체가 모서리가 이렇게 해서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잡으면 원래는 이게 4개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씩 빠졌으니까 얘는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3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개 남아있으니까? 1개씩 남아있죠? 그럼 3개씩 남아있는 거에 1개씩 남아있는 걸 빼버리니까 뭐 몇 개씩 남아요? 2개씩. 그래서 사실 여기를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건널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건널비 어차피 다 구하고 구할 건데 어차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요놈의 건널비는 여기서 이놈의 건널비랑 겹쳐버리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놈의 건널비는 여기 있는 이놈하고 겹쳐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널비 여기랑 겹치고 건널비 겹치죠? 그럼 빠지면 얘는 이제 사각형의 형태만 남는 거예요. 사각형의 형태만 남습니다.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또 있어요. 네, 저 뒤에 하나씩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사실은 하나씩 남는다라고 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 하나씩만 남는 거예요. 겹치는 거 다 빼버립니다. 이해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식 하나하나 다 쓸 수 있지만 어차피 뺄 거니까 빼기 형태를 활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가 나왔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AC의 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얘가 여기를 A, B, C라고 잡아주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CF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FA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두 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걸 제곱한 다음에 14의 제곱 두 배에서 이걸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74가 나와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그거를 두 배 하는 거니까 답은 실제 148 이렇게 나오는 게 1번에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문제 자체가 조금 변형돼서 나왔다 이렇게만 다를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신 문제는 3번, 4번 이어서 해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다 편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완벽하게 마스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문제 딱 본 순간 소삼각형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3분의 4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이 넓이 표현해서 활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8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구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요놈하고 x를 구해야 되니까 x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소공식 중에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면 1의 제곱이다 우리 걸 알고 있는 거죠. 씁시다. 3분의 8 마이너스 x에다가 x를 곱해버리면 걔가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세배를 하고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구해달래요? 이거 구해달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일부러 나눈다.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유형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주어진 예를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나눠주시면 3 마이너스 8 3 따라오고요. 빼니까 3 1 7 따라오고 1 3 마이너스 8 3 따라와서 9 4 이렇게 따라와요. 결론이 뭐냐면 주어진 얘를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9x 플러스 4였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3차식을 이렇게 생긴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었고 문제에서는 이놈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x를 찾아서 그 x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x를 찾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씁니다. a분의 b 프라임 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정리하니까 3분의 4 홀마 루트 7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중에 x는 지금 이 x는 이 길이보다 짧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 길이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를 택하면 x라는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니까 x가 요거란 얘기고 9x 더하기 4를 해버리면 여기다가 9를 곱해요. 9 곱하니까 12 마이너스 3루트 7 더하기 4를 하니까 답은 16 마이너스 3루트 7 룸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2번이었습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 약간 뭐가 들어있다. 이게 약간 모의고사 심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번, 4번 해보세요. 자, 3번 갑니다. 자, 이 문제 오늘 아까 고쟁이 스미스텐에서 쌤하고 질문했던 문제랑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다항식 px라고 나왔고 요 놈을 px-x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요거래요. 자, 근데 px를 여러분들이 2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2차로 나온 나머지가 몇 차예요? 2차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차 나온 나머지가 몇 차예요? 3차 말이 안 돼요. 요놈의 차수가 더 낮아야 돼요. 그럼 이놈의 차수가 더 낮다는 얘기는 px가 어떤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 3x를 지워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 px가 1차면 여기가 1차가 나올 텐데 그럼 여기는 사실 1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px는 사실은 1차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px가 요놈을 상수로 만들어주는 3x 플러스 k일 수밖에 없다. 일단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수를 고려해서 먼저 px를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 찾아주셔야 돼요. 차수를 고려해서 px를 어느 정도 찾았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px가 3x 더하기 k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px가 3x 더하기 k를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2에 3x 플러스 k에다가 x제곱을 뺀 놈을
3x 더하기 k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k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k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근데 2차를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죠. 그러면 몫은 몇 차고? 1차고 나머지는 상수밖에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식을 써놓고 봤더니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쏙 한번 대입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k에다가 k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라는 애가 k가 된다.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분의 k 제곱 더하기 k가 나오니까 네, 얘들아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차피 식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한다 한들 식이 사실은 끄집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고요. 자, 보세요. 자, px가 뭐냐면 지금 3x 더하기 k라는 애가 px예요, 여러분들. 근데 얘를 지금 qx로 나눴대요. 근데 qx가 우리가 1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1차입니다. 1차로 나머지가 10이 나온다. 여기서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를 이거로 나눈 몫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몫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직접 나누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고 직접 나눔으로써 몫을 여러분들이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몫을 구하는 방법은 직접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전개합니다. 자, 전개해버리면 2x제곱 더하기 k-6x 따라오고요.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요, 이 k-6 마이너스 2k라는 얘를요, 2x 더하기 k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1이 따라오고 2하고 k 써주시고요.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가 따라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따라와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 그래서 나머지가 k로 형태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즉 qx가 나온 거예요. qx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qx가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옵니다. 몫을 구해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p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0이래요. 그 말은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즉 3을 대입하면 10이 나온다.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k가 1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론은 k는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k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따라오는 거고요. 문제에서 p3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0을 대입하니까 답은 91 이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다시 정리. 요거하고 요거 비슷한 형태 보고 차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px가 차수를 파악하려면 1차일 수밖에 없고 얘를 지워줄 수밖에 없다. 3x 플러스 k 잡았고요. 3x 플러스 k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다시 써봤더니 q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접 나눠버리면. 직접 나눠버림으로써 qx를 구했고 qx를 구했으니까 나머지 정리로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얘가 3번이었어요. 지금 이해됐나요? 자, 넘어가서 4번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fx가 뭔지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4번 중해주시고 잘 갈게요. 일단 fx 다항식이라고 나왔고 gx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해보면은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일단 몇 차? 1차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따라와야 돼요. 더 나아가서 x로 나눈 나머지,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까지 쓸 수 있죠. 그 상수 뭐 따라와야 되냐면 이 나머지는 f0 더하기 g0이라는 이 형태가 따라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그 나머지가
fx 더하기 g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대요, 여러분들. 그럼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그럼 몇 차례야 돼? 사실은 1차 이하인데 이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도 사실은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1차 이하가 맞지만 얘가 상수니까 얘도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가 뭐라고 줬냐면 이거라고 줬네요.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첫 번째 fx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fx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fx는 갑니다. 자, 여기서 2차 없애고 1차 없애야 돼요. 그럼 몇 x제곱? 2x제곱. 그 다음 몇 x? 4x. 그 다음에 상수 뭔지 모르니까 c라고 잡으면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더 영리하게 분수 안 나오게끔 이 c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내가 fx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실제 다시 fx를 여기다가 쏙 대입해보면요. 어떤 상수가 나오는 거냐면 이 상수는 이 c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c라는 이런 상수가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두 번째로 일단 식 한번 써봅시다. 자,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사실은 f0 더하기 g0인데 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c가 나온다. 일단 이 식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나머지가 얘가 나온다라는 식 하나 썼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해석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해석할 거거든요. fx 더하기 gx를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사실은 마이너스 c다라는 요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x를 내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gx라는 놈을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이 나머지를 더해버리는 게 전체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거를 지금 fx하고 gx를 더한 형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fx를 내가 지금 구해놨기 때문에 fx를 개별적으로 이걸로 나누고 gx를 개별적으로 이걸로 나눠서 그때 나머지의 합이 마이너스 c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합당한 이유는 fx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요놈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fx라는 fx를 먼저 얘를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몫이 뭐가 따라옵니까? 2가 따라오버리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좌변은 마이너스 4가 있는 거니까 4 플러스 2c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fx를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는 4 플러스 2c가 나온다. 요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는 gx를 나눌 거예요. gx를. 보세요. 자, gx를 지금부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x는 최고 차원 계수가 1, 3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몫을 일반적으로 qx라고 쓰지 말고 3차 이용해야 되니까 뭐라고 쓸 거예요? x 플러스 뭔지 모르니까 a 잡습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 나머지 gx라는 식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놈의 나머지와 요놈의 나머지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c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를 더해서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우리가 현명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된다. 그럼 실제 이 나머지는 뭐다?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4다. 이거를 내가 체크할 수 있냐 없냐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어렵죠? 그쵸? 그래서 fx하고 gx의 식의 형태를 우리가 여기까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 fx, gx 한번 찔러볼까요? 얘가 fx고 얘가 gx거든요. 모르는 문자 몇 개처럼 보여요? a랑 c 몇 개? 2개. 그럼 식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 식 2개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이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F형 더하기 G형은 마이너스 C다라는 요식 활용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식은 F형 더하기 G형은 마이너스 C다. 이거 활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문제 한번 스르르 읽어보세요. 그럼 마지막쯤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않은 G1은 7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저거 활용 안 했어요. 이렇게요. 이거 두 개 연립해보면은 A하고 C의 값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하지만 요거 계산까지 하면은 어차피 이건 대입해서 끝나니까 여기는 영향력은 크게 없거든요. 요 앞에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서 멈출 거예요. 마지막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식 두 개가 여기에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는 얘기를 할 때 fx를 알고 있으니까 합한 걸 생각하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놈이 4번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제곱해서 4가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나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2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각각의 특징들을 먼저 볼 건데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는 놈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야 돼요? 제곱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곱을 제곱하면 뭐가 나오고요? i가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요 놈의 주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기를 찾으려면 거듭 제곱해서 뭐 되는 거 찾아야 돼요? 1 되는 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 1이 나옵니까? 이 전체를 몇 제곱해야 돼요? 4제곱해야지 1이 나와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걸 4제곱해야지 1이 된다는 얘기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를 8제곱하면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주기가 몇이다? 8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어진 요놈을요 Z라고 하면 뭘까요? Z? 내가 얘를 Z라고 봐버리면 우리가 끄집어낸 거는 Z제곱은 I고 Z의 8제곱이 1이라는 걸 끄집어내면 Z라는 걸 연거푸가 계속 거듭적으로 한 걸 생각해 봤을 때 Z의 8제곱이 1이기 때문에 Z의 9제곱이랑 Z가 똑같아진다는 거고요. Z의 제곱이랑 Z의 10제곱이 똑같아져서 주기가 8인 형태로 계속 돌고 도는 거듭제곱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요놈의 주기가 8이기 때문에 이 m을 8로 넣은 나머지가 0부터 7까지에 따라 다른 애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 m은 8로 나눈 나머지가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다른 애가 나오니까 나눈 나머지가 0부터 7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i의 주기는 몇이죠? i의 주기는 4죠. 그러면 이 얘는 4로 넣은 나머지에 따른 여러분들이 형태를 다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처리하는 것보다 이걸 처리하는 게 쉬운 것 같으니 n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n이라는 놈을 여기다 쓸게요. 4로 넣은 나머지가 1인 놈부터 4로 넣은 나머지가 0인 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K는 0 이상의 정수에 일단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n에다가 4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이때는 여기가 그냥 1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1이 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i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뿔마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2 플러스 i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리 거듭제곱한다 한들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애초에 모두가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n에다가 4k 플러스 1을 대입해봅니다. 그럼 4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2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따라와 버려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걸 제곱해서 지금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뭐가 나오면 돼요?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를 z라고 잡아버렸을 때 z의 제곱이 i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언제가 1이라고요? z를 몇 제곱했을 때? 8제곱했을 때 1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요 놈이 여기 있는 이 n이 어떤 수여야 돼요? 8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 거? 0이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 16, 24 이런 애들이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8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그거를 여기 n, n 이렇게 쓸게요. 다시 n이라는 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형태가 따라와야 되고 4k 플러스 2라고 쓸까요? m이라는 건 8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거? 0인 게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8a 이런 느낌으로 n, n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n에다가 4k 더하기 3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 주어진 얘가 플러스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i 얼마 2가 돼야겠는데 그런 형태는 이걸 거듭제곱한다는데 절대 나오지 않으니 이것도 모순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n에다가 4k 플러스 4를 대입해 주시면 얘가요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애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3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곱해서 3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걸 제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z제곱이 i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z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까? 4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보이셔야죠. 즉 여기 있는 이 수가 여기 있는 이 수가 어떤 수여야 돼요? 8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 수? 4인 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놈에 대한 답은 n, n이라는 애가 앞에 있는 놈은 4의 배수가 따라와야 하며 뒤에 있는 놈은 8로 나온 나머지가 4인 수인 이런 형태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하게 찾아야지만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변형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m,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 이거 확 올라가요. 그거까지 써주세요. m, n의 개수까지 써서 그거까지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m, n의 개수 찾아보면 여기서 한번 개수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가능한 k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합니까? 여기 이하가 되니까 k는 0부터 11까지 가능하죠. 맞습니까? 여기서 가능한 k는 0부터 11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능한 a는 1부터 몇까지 가능합니까? 6까지 가능하겠죠? 가능한 a는 1부터 6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12개가 나오고 여기는 6개가 나오니까 이 위에는 72개가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k는 0부터 11까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는 a가 몇부터 가능합니까? a가 0부터 5까지 가능합니다. 49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개? 12개 나오고 6개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72가 나오니까 m, n의 개수는 일단 144개다. 여러분들 이것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수수상의 개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m, n의 개수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최대값 찾아볼까요?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k에다가 11을 대입하고 6을 대입할 테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46,48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9를 더해버리면 94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k에다가 11을 대입하면은 48이 나오고요. 5를 대입하면은 44가 나오고요. 2를 더해버리니까 92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94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각각의 주기를 가지고 주기가 8이니까 8개씩 받고 8로 나눈 나머지 빠르게 생각. 주기가 4니까 각각을 4로 나눈 나머지가 0, 1, 3 이런 거 빠르게 생각. 정리해주면 됩니다. 옛날에 너무 어렵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길 빌어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아시겠죠? 얘가 8번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10번, 11번 해볼까요? 10번, 11번. 자, 오래 걸릴 문제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BC가 2분의 7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나왔으니까 넓이가 나왔으면 넓이 표현하듯이 길이가 나왔으면 길이도 표현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길이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설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좌표는 알파,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알파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베타, 베타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요놈의 길이 자체는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버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라고 해서 일단 요 식을 바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베타하고 알파가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똑같아요. 이차함수 좌표 설정 얘네가 교점의 형태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ax의 대표와 x 플러스 6의 교점, 즉 이놈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넘겨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하니까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라는 얘기는 정석적인 풀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6이니까 이걸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버리는 게 정석적인 풀인데 우리는 그거 말고 두근의 차공식 쓰면 된다고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정석 서술형 풀이. 두 번째, 두근의 차공식 바로 씁니다. 자, 두근의 차공식 쓰면은 절대값 a분의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불러기기 때문에 a 그냥 수고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가 2분의 7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크로스 해버리고 제곱해버리니까 49a 제곱이 4 더하기 96a가 되어버리고요. 49a 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49, 1, 2,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는 49분의 2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인수분해 되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요걸 구하라는 얘기는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을 가지고 이걸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합과 곱을 가지고 A 대입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분의 차공식 빠르게 써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상부 안 보여요? 요거? 저희 다른 애 나왔어요. A가? 저희 이유가 없는데 A가 2가 나왔어요? 저 다른 쪽에서 인수분해 잘못됐다고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땡큐. 얘가 마이너스 2고 다들 1초 늦게 말해. 내 돈. 너도 생각했어요.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A는 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착하네요. 좀 더 쉽죠? 네, A 2 나옵니다. 인수분해 여기서 플러가 잘못 체크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쨌든 대입해서 담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계속합니다. 좌표 설정. 아무렇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아시겠나요? 자, 넘어가서 11번 해보세요. 11번. 오늘 샵 공식도 써주시고. (11번) 푸셨으면 15번, 16번 이렇게 하세요. 15번, 16번.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fx 이차함수 나왔고요. 추대 취소에 대한 얘기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프로 열심히 처리해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가 2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이 0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언제 0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a, 0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가 사실 a, 0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2부터 10까지를 그렸을 때 최소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2부터 10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최소값이 11 때인데 0보다 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2하고 10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A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하고 10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지 최소가 0인 게 말이 된다. 이게 일단 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A의 범위 자체가 2와 10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가가 의미하는 건 A가 2하고 10 사이에 있어서 최소값이 0이 나오게끔 하는 일단 얘가 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나에 대한 얘기 할게요. 2부터 6까지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일단 나왔고요. 그거랑 6부터 10까지의 fx의 최소값이 같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렸을 때요. 여기가 A고 내가 2부터 6까지를 그릴 건데 일단 2라는 건 무조건 A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6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대값이라는 놈 자체가 6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6을 이렇게 이동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몇이 나와요? 2가 나오죠. 근데 6을 계속 이동시켜 보세요. 계속. 그럼 최대가 몇인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최대가 6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놈은 최대값이 두 가지 형태로 먼저 나뉜다 보이셔야 돼요. 최대값이 2인 경우와 최대값이 6인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언제를 2라고 하고 언제를 6이라고 하면 되냐면 범위까지 쓰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최대가 2라는 얘기는 6이 어디 있을 때까지 최대가 2가 말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말은 정석적으로 풀어볼게요. A부터 2까지의 거리와 6부터 A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요놈의 거리가 더 길어야지 A가 위에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는 A-2라는 애가 6-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 A가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리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최대가 6이 나온다는 얘기는 6이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놈의 부등호가 여기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반대가 되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일 때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를 얘기해보면 가는 A의 범위가 2부터 1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A의 범위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케이스, 이걸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최대값이 FE가 나오려면 여기가 대칭축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2가 있는데 6이라는 놈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라는 게 여기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6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최대값이 2인 상황이 말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2부터 6까지의 최대값과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이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2부터 6까지의 최대값은 무조건 이 상황에선 이 F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6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6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 뭐가 나와요? 10이라는 건 무조건 여기 오른쪽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뭐가 나옵니까? 이때가 나오는 거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6이 여기 있는 경우는 탈락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6이 여기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부터 최대값은 여기 정해졌고요.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이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별표랑. 근데 6을 여기다 찍어버리면 최소값이 6일 때가 되어버리죠. 그럼 6이 여기 있으면 말이 된다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결론 6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이 여기 있어서 6이 여기 찍히고 10이라는 애가 여기 찍혀버리면 최소값이 6일 때랑 여기 최대값이 2일 때가 사실은 딱 맞닿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래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사실 2하고 6이라는 애가 같은 높이 상상이 있어야 된다. 얘가 결론이 되는 거고요. 2하고 6이라는 애가 함수값이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는 대칭 축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애가 2하고 6의 중점이다라고 해서 A는
4일 때 이렇게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구해보니까 A는 4인 케이스가 다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갈게요. 자, 이번에 최대값이 6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대값이 6인 케이스. 그럼 최대값이 6이란 얘기는 두 번째 케이스는 2가 여기 있고 6이라는 애가 최대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뭐가 나오고? 6이 나오고 6부터 10까지를 그리면 6이 여기 있고 10이라는 애가 당연히 이렇게 따라올 테니까 요놈의 최대값도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결론은 이런 경우는 그냥 항상 답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A가 4여야지만 답이고요. 이때는 2부터 4까지 모두가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A의 범위는 2부터 4까지라는 이런 범위가 나온다 찾아주셔야 돼요. 이 문제랑 별개로 A의 범위까지 완벽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해체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F-1의 최대를 구해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1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F-1은 갑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제곱합니다. 그럼 제곱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나와버리고요. A 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시간 없어요. 듣지 마세요 그럼.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 위로 블록인 애가 있고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서 요놈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힌다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근데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은 식을 끄집어낼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10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마이너스 3과 2x 더하기 3 요놈의 구분 자체가 알파 베타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넘겨서 정리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의 구분이 알파 베타니까 두 분의 합은 2,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k 더하기 6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보세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해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항상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내가 알파부터 베타를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언제예요? 꼭지점일 때라고 느껴지시죠? 자, 근데 이게 확실하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파부터 베타라는 애가 굳이 여기에 있지 않고 베타가 여기부터 여기에 있어서 직선의 형태가 사실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몇이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대값이 x가 몇일 때? 베타일 때고 베타가 여기 있다면 최대값이 언제고? 대칭 추릴 때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범위에 따라 최대가 나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알파는 무조건 이 왼쪽에 하나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보다 왼쪽에. 알파 베타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왜 없죠? 요놈 이렇게 연결하면 기울기가 음수죠.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나왔잖아요. 알파는 무조건 축보다 왼쪽에 잡히고요. 베타라는 애는 축보다 왼쪽에 잡힐 수도 있고 베타라는 애는 축보다 오른쪽에 잡힐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여기 둘 다 오른쪽 케이스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케이스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알파는 왼쪽에 고정이고요. 베타라는 애가 이렇게 왼쪽에 잡히는 케이스가 있겠고 베타라는 애가 이렇게 오른쪽에 축보다 오른쪽에 잡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대값이 두 가지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칭축 표현합니다. fx의 대칭축은 2라고 나와 있어요. 요놈의 대칭축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뭐죠? 베타일 때죠? 이때의 최대값은 베타일 때, 즉 f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f 베타라고 써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능 테스트예요.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베타가 교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편하다라는 지능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베타는 요 위의 점이냐 아래 점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문자가 좀 더 쉬운 아래에 있는 이 점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갖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대값 10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결론 베타가 뭐가 나와요? 2분의 7의 애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베타가 2분의 7이에요. 여기가 2분의 7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축이 2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니까 하나예요. 따라오세요. 얘들아 이런 문제 한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난이도 있는 두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밖에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주시면 2일 때가 최대값이고요. 2를 대입한 게 어? 대입한 게 7인데 최대값 10이 안 나오는데? 쌤, 네. 그 저희 프엑스가 네. 그 상수는 잘 보면 약간 플러스 3점 그래요? 프로젝트가 이상. 네, 얘들아 이거 플러스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모순이어서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 네, 얘들아 여기 저기 선생님 봤을 때 문제 플러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갈게요, 얘들아. 요 케이스 보시면 이 케이스는 최대가 2일 때예요. 근데 2를 여기다가 아닌데? 얘들아 이거 맞는데? 이거 마이너스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모순이 안 나와요, 얘들아. 2를 대입해야 되는데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2라는 건 교점이 아니니까 2를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에요. 2를 여기다가 대입한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k 마이너스 3이 1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k가 뭐가 나오냐면 k 다 넘겨버리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k가 이렇게 9라는 값이 튀어나와 버려요. 자 그럼 k가 9기 때문에 우리는 요노 k가 9니까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fx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갑니다. 자 k가 9니까 마이너스 3이다.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요. 실제 이제 알파, 베타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근을 구해주시면 x-3, x가 1이기 때문에 두 근이 마이너스라고 3이라는 두 근의 형태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즉,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 더 이쪽에 있으면 3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 게 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때의 최소값은 뭐예요? 답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f 마이너스 1은 지금 k가 9입니다. k가 9니까 여기 6이에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6 답은 1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이 됩니다. 1번 답인가요? 1? 네, 답 1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플러스로 보이는 거는 아마 반대쪽 그게 비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말고요. 플러스예요? 근데 답이 1번은 맞나요? 뒤로 넘어가셨으면은? 네, 맞으면은 그냥 푸시면 돼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들? 따라보시죠. 알파, 베타의 형태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쪽은 모순이다 말이 되지 않고 이쪽이 답일 것이다. 얘가 15번 문제였고요. 자, 16번 해보세요. 얘가 16번.
자, 일단 이 문제 풀고 자습 시간 주겠습니다. 할게요. 네. 자, 일단 A, A를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그럼 일단 내가 이 직선 A,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오케이, 기울기 잡아주시고 A, A를 지난다 할 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놈과 요놈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고 파별식은 여기다 여기까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mx 마이너스 am 더하기 a 요놈의 판별식이 여기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빠르게 적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넘겨버리고 판별식을 써주시면 판별식이 m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4am 더하기 4a 마이너스 40은 0이다라는 이런 식이 튀어나오고요. 자,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m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4a의 m 더하기 4a 마이너스 24는 0이다. 여기까지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풀까요? 여기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틀렸어요? 네? 아니요. 누가 말 안 했어요? 수직이라고 네. 했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그 기울기의 곱이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m에 대한 2차식이에요. 이 m이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 그럼 여기서 m의 값이 지금 몇 개가 나올 거예요? 2차식이니까?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놈의 부근을 m1, m2라고 잡아버리면 그놈의 여기 기울기 하나가 m1이 답이고 하나가 m2가 답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m1 곱하기 m2가 뭐란 얘기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 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주셔야 돼요. 기울기. 두 기울기의 합은 4a-8인 거고 두 기울기의 곱은 4a-24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4a는 23이 나오고요. a는 4분의 23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니 문제에서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걸 구하라는 얘기고 a에다가 4분의 23을 대입하니까 23 마이너스 8을 해서 답은 1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마지막 16번 문제였습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네, 이제 여기까지 과제.